아르케의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아르케의 하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케의 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2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이틀 전인 21일 화요일에 요모조모 1화가 드디어 팟캐스트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화요일에 시시랑 제가 야근까지 하면서 우당탕탕 이제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다가 저희 1화 편집본을 업로드를 막 하고 이렇게 계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아침 8시에 팟캐스트로 업로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요모조모가 2화를 맞이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어떠셨어요? 일단 감회가 상당히 부끄러웠고요. 뭔가 말을 좀 조리 있게 하는 방법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네, 제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약간 이 코감기와 이 편도염과 뭐 이런 어떤 증상들 때문에 다소 오늘 좋지 못한 목소리 컨디션으로 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지만요. 되게 설레기도 하고 네, 재밌는 걸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거듭해서 뭐 SNS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요모조모는 우선 아르케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인 슬랙 안에서 허들이라는 음성 화상 채팅 기능을 통해서 라이브로 먼저 방송을 하고 그 라이브 방송을 편집한 버전을 팟캐스트로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1화 녹음할 때 그게 이제 찐 막 최종 1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파일럿이라고 이제는 부를 수밖에 없어진 한 번의 녹음이 더 있었는데 이제 그 화에서 지난 1화에서 이야기했던 아르케 요모조모를 뭐 왜 만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로고송을 즉석에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로고송 만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오디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 화를 좀 날리게 됐는데 앞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로고송이 있는데 이게 띵띵띵띵띵띵띵띵 원래 이 부분에 다 가사가 사실은 가사가 다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날 라이브 들어오셨던 멤버분들이랑도 다 같이 만들었는데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좀 앞으로 요모조모가 방향성을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확장될지 모르니까 조금 뭔가 약간 작은 의미의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담겨있는 가사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열어놓고 나중에 가사가 좀 필요해지면 넣어보자 라는 의미로 앞에 이제 멜로디만 좀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을 해보았어요. 저희 좀 아쉽긴 했지만 이후에 또 가사가 필요해질 때 또 이렇게 즉석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로고송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게스트분 모셔서 지금 마치 지금 실시간 방송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제 함께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댓글로 주셨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게스트로 모시는 분이 있을 때 약간 그분을 좀 소개하는 어떤 단어들, 문장들을 이제 그 로고송 멜로디에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 로고송 시간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르케 요모조모 1화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간 한 2주 정도 저희 맞아요. 둘이 또 어떻게 지냈는지 아르케 그렇게? 요모조모의 진행자로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주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감기랑 뭐 편도염이랑 거기에다 이제 제가 원래 이석증이 있었는데 또 재발을 해가지고 이게 5월에 워낙 좀 큼지막한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그룹의 콘서트도 갔어야 됐고, 뭐 밀린 일들도 했어야 됐고, 또 이제 지수협에서 이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존재 캠프라고 해서 이제 고립 청년들의 지원하고
함께 하는 캠프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큰 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요. 하와는 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요, 우선 제가 요즘에 좀 정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왜 하게 됐냐면 좀 이렇게 점점 해가 갈수록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뭔가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조금 운동을 해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조금 마음이 들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한 유튜브 의사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어떤 내장 지방, 이 몸에 해로운 지방을 빨리 빼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 달리기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 3회, 적어도 주 3회 정도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말 바쁠 때는 30분이라도 달리기를 해보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불광천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거의 이제 아르케 이제 저희 온라인 채널에 오운완이라고 하는 동아리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 채널에다가 낱낱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또 하나는 5월 며칠이었죠? 5월 20일. 맞아요. 네, 되게 5월 중요한 20일에 날이었죠. 네, 재밌는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저희 아르케랑 같이 이제 사무실을 쉐어하고 있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젠다 워커 활동가이자 병역 거부자인 네티윗이라고 하는 활동가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공간이 주택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원래 교회 공간인데 네네. 이제 교회 마당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이제 태국 요리를 맛있는 태국 요리를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먹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팝업 스토어죠. 그래서 이 네트윗이 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 근처의 동네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걸 이제 반대하고 이제 연대를 이웃분들과 하기 위해서 딜리셔스 데모크라시 맛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태국 음식점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전업세 활동가 쌤들이 알게 되시고 이렇게 네트윗을 모셔서 이렇게 팝업 스토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즐기고 자리도 즐기고 가셨고 또 거기서 시시와 제가 이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되게 시끌벅적하게 딱 맞아요. 이런 초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어떤 행사를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연대의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취하는 맞아요. 그 맛. 그게 또 국제적인 또 행사가 되니까 맞아요. 더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뻐렁지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연대 현장이니만큼 어떤 뮤지션 정체성과 이 아젠다 워커의 정체성 이렇게 한데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또 마침 조만간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근시일 안에 태국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트윗에게 이제 나 좀 이따가 태국 가니까 만나서 거기 가서 딜리셔스 데모크라시 갈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또 제가 가게 될 텐데 갔다 와서 또 이제 아르케에 계신 멤버분들께도 네트릭에서 들은 어떤 태국의 소식들과 저의 맛있는 비건 음식 먹방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오늘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해주고 있는 저희 아르케 멤버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어떻게 어떤 지내셨나요? 이야기 나눠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인사하고 제가 아까 네. 이제 고은이 팟캐스트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줄 알았는데 팟캐스트 참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라도 이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의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연원님이 또 들어와서 이제 시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두 분 다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궁금하네요. 남겨주시면은 좋습니다. 저희가 그 톤에 맞춰가지고 조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시고 계시면 좀 이렇게 네. 치열업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댓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연어님은 그냥 앉아서 계신다고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저녁 시간은 원래 그렇게 쉬어가면서 보내야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할 때는 사실 지금도 뭐 엉망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댓글 읽었다가 이게 대화했다가 맞아요, 완전 맞아요. 두서없이 했었어가지고 나름대로 규칙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랍니다. 네. 그리고 두서 없는 거에 또 맛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송 듣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조모. 저희 오늘 메인 코너 어떤 것이죠? 네, 메인 코너라고 할 수도 있고 이번 화의 주제이죠. 이번 화의 주제는 힘들수록 나눠야지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 입니다. 네. 지난 방송 말미에 또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사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야심차게 말은 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연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우리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사연을 받는 거를 지금 벌써 뭔가 할만한 컨텐츠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저희 이야기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이후에 더 재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약간 저희 영상이 조금 끊기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여러분 듣고 계실 때 괜찮으시면 뭐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힘들수록 나눠야지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사연이나 뭐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예정인데요. 그 메일 주소는 방송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좀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얼마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 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를 참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좀 어떤 이야기로 우리 요모조모를 좀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가까운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일상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했었고요. 사실 일상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일도 있고 쉼도 있고 되게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 안에서도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좀 서로 응원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좀 첫 스타트를 끊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약간 이야기 받아봐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이야기를 먼저 까고 먼저 팔아야 이게 또 돌아오는 그쵸, 이야기가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하와와 시시가 각각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제 범위라고 해야 되나? 뭐 일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일상 안에서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대중 없이 그냥 맞아요. 질문만 이렇게 던지면서 저희 각각의 개인들이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온 거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누구부터 얘기해볼까요? 하와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첫 번째로는 비교와 게으름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평생의 숙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교를 처음에 썼다가 처음에는 게으름을 이렇게 썼다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가 왜 생겼을까를 고민을 막 하는데 비교라고 하는 딱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교 앤 게으름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저는 비교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말 원하지 않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나아진 건데 예전에는 진짜 막 내가 조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뭐 언니들 아니면 뭐 여자친구들 솔직히 약간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마음이 그런 약간 욕망이 되게 컸고 있을 수 있죠.
막 멋진 언니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뭘 하길래 저렇게 멋있고 막 저렇게 잘하고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막 하면서 살았고 그쵸, 그걸 보면 볼수록 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노력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머리로만 마음속으로만 그냥 무한 다짐하고 무한 계획하고 진짜 한 100 생각하고 1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저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거를 그냥 또 그것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조금 최근에 그게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고 제가 주말마다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막 뭐라고 하셨더라? 약간 하원 씨는 실명 공개하신 거예요? 하와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머릿속에 생각은 많고 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잘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말씀을 그냥 막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만 생각하다가 그걸 누가 딱 말해주니까 그게 너무 완전 이렇게 땡 하는 느낌이 딱 들면서 그렇죠. 되게 제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음악 활동하는 것도 그냥 하고 싶다, 노래 만들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하는 상태로서 있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진짜 그냥 기타를 한번 앉는 것만 해도 되니까 매일매일 그걸 좀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그것도 지금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진짜 1분이라도 기타를 잡고 있어보자. 그래서 약간 비교와 게으름 연결되는 이 뭔가 악의 고리와 순환이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저 혼자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없이 일하기라고 꼽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하기도 힘들고 네. 돈 없는 것도 힘든데 돈 없이 일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다 더하기네요. 네. 비교도 힘들고 게으름도 힘든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세 가지를 꼽아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비교 앤드 게으름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번은 돈 없이 일하기. 네. 지금 또 실시간 댓글로 힘든 거 더하기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가 제가 버는 돈이 급여가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작은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영리 소셜 섹터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희의 이 판을 부르는 말들이 막 많잖아요. 많죠. 근데 어쨌든 이 판에서 일을 그래도 꽤나 오래 일을 하고 있는데 늘 돈이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단체 자체가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이 판 자체에 돈이 너무 없다. 그리고 워낙 돈이 없었는데 더 없어졌다. 맞아요. 왜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더 이렇게 흐르는 어떤 그 돈들이 사라지면서 사실 그냥 돈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막 많이 쌓기 위한 돈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맞아요. 어떤 도구로서의 돈이 물질로서의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의 한계나 어려움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약간 거의 해탈한 수준으로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약간 이거 돈 없이 돈 안 들이고 잘 할 수 그렇죠. 있을까에 맞아요. 약간 점점 도가 터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잘 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냥 이 그러니까요. 사회적 어떤 기업들 뭐 아니면 비영리 조직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재원 자체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은 뭐 시의 차원에서 지방 정치의 차원에서 너무 다 축소가 되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작년 재작년 그냥 점점 더 너무 그게
피부로 와닿아서 돈 없이 일하기라는 게 진짜 내가 월급을 덜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두의 전체 파이가 너무너무 작아져서 이 그러니까요. 활동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해야 하나 정말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뭐 후원 사업 이런 거에만 기대어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잠깐 또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거 공유를 해보면 도대체 왜 돈을 이쪽으로 안 돌리는 거냐고 진짜 말도 안 된다고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완전 동의한다는 또 말씀해주셨고 맞아요. 골고루 잘 나누면 되고 그리고 취약하고 필요한 일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돈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 비영리 조직의 어떤 일 그리고 사회적 뭐 기업 사회적 단체의 어떤 일들이 되게 단기적인 성과가 잘 나오기 힘든 어떤 분야의 일이기도 하고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수치적 성과든 뭐 질적인 성과든 그게 바로 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되게 없는 어떤 되게 특수한 어떤 구역의 일인 건데 그런 어떤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게 그냥 어떤 숫자로 봤을 때 어떤 규모로 봤을 때 이거는 뭐에 도대체 결과가 뭐야? 이런 식의 잣대로 그걸 재단하고 바라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것인데 참 마음이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 소셜 임팩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저희가 어떤 뭔가 소셜한 임팩트에 당해가지고 소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맞아요, 정도고 맞아요. 한 예전에는 막 지원 사업 없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지원 사업조차도 너무너무 적어지고 이렇게 협소해져서 지원 사업이라도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얼만큼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조직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너무 막연해지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아서 또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요모조모에서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르케 안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채널 안에서 그냥 저희끼리 번개로 모여가지고 이런 아젠다 워커나 활동가로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을 되게 편하게 한 2시간 정도 막 수다를 맞아요. 떨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때는 조금 더 그 개인의 어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시간들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시시랑 똑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꼽았었어가지고 그 이후에 시시 것도 들어보고 좋아요, 같이 좋아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힘들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나눠봤고요. 이제 시시를 힘들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제가 그렇게 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요. 약간 원체 성격이 그냥 부럽다. 빨리 까먹고 그냥 저한테 안 좋은 말은 그냥 이렇게 약간 코 파면서 이렇게 귓등으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좀 기억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장점으로 그렇게 좀 하는 편인데 좀 곰곰이 이렇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적은 게 세상이었어요. 되게 막연한데 뭔가 다 각자 듣는 분들이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세상의 소식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그러니까 활동가 혹은 아젠다 워커로서의 어떤 삶을 선택한 이후로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은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최근에 이제 또 BBC에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취재 영상을 올려줬잖아요. 이제 버닝썬 사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최근 뉴스에서 이제 그 서울대에서 또 조직 성범죄가 일어나서
이제 또 뭐 피해자와 뭐 피의자 모두 이렇게 막 서울대생들이고 뭐 좀 이런 어떤 기사들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요약하자면은 좋은 소식이 좀 기쁜 소식이 한 개일 때 아프고 슬프고 화나는 소식은 정말 999만 개인 어떤 그런 세상을 좀 체감할 때, 좀 거기서 무력감이 느껴질 때, 괴로움이 느껴질 때, 좀 도대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산다는 것을 해낼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막연함이 들 때 좀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좀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뭐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끝나지 않는 전쟁, 뭐 그 와중에 치솟는 국내의 물가, 그 와중에 우리 무능한 이 정치인들과 뭐 세상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하겠다고 어떤 걸 해내겠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가 좀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어떤 세상사를 접하면 접할수록 좀 무력감과 괴로움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이 이렇게 망하고 있고 어차피 지구 이렇게 기후위기로 멸망할 텐데 막 이렇게 파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할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파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저한테 있어서 되게 제일 좀 부정적인 어떤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세상을 좀 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좀 이 감정이 이거 되게 나 위험한 건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사에서 외면하고 싶은가 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애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사실 하와가 꼽았던 것도 세상이었어가지고 네. 좀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꼽았던 게 세상이었는데 시시가 이야기했던 맥락이랑 저도 너무 비슷하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사건이나 문제들이 너무 세상에 내 주변에 많이 일어날 때 제가 되게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무 작은 개인이긴 하지만 나와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우리가 좋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되면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균열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맞아요. 사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되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동력이 많이 되는데 그런 세상에 어떤 힘든 일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내가 하는 것들이 뭔가 쓸모가 없구나, 아무런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조금 그렇게 많이 지쳐왔던 것 같고 좀 야금야금 사실 뭔가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있고 페미니즘 리부트가 팍 되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는데 엄청 페미니즘 공부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서 맨날 막 SNS에 글 퍼다 나르고 맞아요. 너네 다 봐라 막 이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엄청 열심히 올리고 그랬는데 약간 그것도 나중에는 그마저도 좀 제가 스스로 포기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스타그램에 나도 막 행복하고 막 자랑하고 싶은 것만 올리고 막 내 어떤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 이렇게 어떻게 잘 예쁘게 디자인해서 올리지? 막 그런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아까 일본의 그 비교 그거네요 또. 왜요? 거기서 이제 비교하는 파트에서도 하와가 네. 어떻게 다른 사람들 멋진 거 보여주는 것처럼 내 것도 막 어떻게 네네. 잘 보여주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다 약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내가 뭐라고이긴 하지만 좀 전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스타 같이 뭔가 사실 인스타그램이 되게 희한한 게 조금 새길로 빠져서 죄송하지만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터지는 것과 너무 별개로 그 맞아요. 세상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끔 그게 되게 징그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 안에서 되게 즐기고 막 사람들이 올리는 거 되게 많이 보고 저도 올리고 하지만 약간 그럴 때
막 트위터는 난리가 나는데 X, 인스타그램은 네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조금 그냥 뭐랄까 내 목소리 스피커로 써보자. 를 좀 내볼 수 있는 장으로 다시금 좀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막 되게 잘 정돈되고 멋진 예쁜 수려한 글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든 뭐 아니면 그냥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든 한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최근에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우리가 적긴 했고 얘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 세상을 볼 때 좀 느껴지는 그 무력감, 압도되는 어떤 느낌,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어서 그런 이 압도감과 무력감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저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떨어진 체력, 아픈 몸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도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작년에 제가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석증과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입원까지 해서 이제 시술까지 받고 그때 보호자 역할을 하느라고 또 하와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콤보를 좀 겪으면서 되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게 나한테 이제 어떤 의미인 건가? 건강함이라는 어떤 환상과 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과노동 사회에서 이 질병을 가진 몸, 자주 아픈 몸으로 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가능할까?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좀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걸 안 했으면, 내가 평소에 뭐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뭐 이 평소에 잘 챙겨 먹었으면, 잠을 잘 잤으면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는데 좀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런 질문들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줬던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그 조한진희 작가님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아픈 몸과 건강이라는 어떤 환상 이런 어떤 키워드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는 어쨌든 작년에 겪었던 허리 디스크 통증과 뭐 정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어떤 이석증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는 했는데 좀 그 경험 속에서 내 몸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너무 일찍 접하게 된 것 같아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원형적 사고를 하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런 어떤 몸의 한계를 알고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알게 된 거니까 오히려 잘 됐다. 네. 럭키 비키잖아. 럭키 비키, 럭키 시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던 데도 있었는데 하지만 좀 이 달라진 몸, 이 아픈 몸으로 좀 제한이 스스로 느껴질 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수영을 제가 작년에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려고 했지만 다시 이석증 재발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 허리 디스크를 한번 이렇게 좀 앓고 나면은 이제 수영도 되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아마도 다이빙하고 이런 거는 스타트하는 거는 배울 수가 없을 것이고 뭐 저병도 뭐 제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웨이브를 타면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체감할 때 마음이 여전히 좀 많이 힘든데요. 그래서 저도 좀 다시 추천드렸던 그 조한진희 선생님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좀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너무 좋아요. 네네 다시금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전 세 번째가 되게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집안일, 돌봄 노동입니다. 제가 사실 원래 이제
반려인 한 명과 이제 반려동물 고양이 한 명과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반려인이 좀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독박 육아와 독박 이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래, 청소, 밥 차리기, 치우기, 그냥 설거지, 이제 고양이 돌봄까지 이걸 혼자 너무 다 많죠. 해야 되는데 이게 둘이서 나눠서 하던 거를 갑자기 다시 혼자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막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몸이 안 좋은 어떤 상태까지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렇죠. 뭔가 괜히 억울하지 않아요? 맞아요. 괜히 억울하고 괜히 화가 나. 괜히 억울하고 뭐랄까 매일같이 안 하면은 안 되는데 매일같이 해도 티는 안 나고 맞아 맞아. 그런데 또 이제 저는 뭐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 안 한 거, 뭐 내 거 먹은 거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고양이를 제가 모시고 사는 집사된 도리로서 안할 그 수가 친구에 대한 거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아파도 안 해야 할 돼. 수가 없는 당연히 디폴트.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 디폴트 값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디폴트 값이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 이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벅차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미안해 얘한테는. 맞아 맞아. 너 혼자 집에 있는데 맞아, 맞아. 내가 지금 감히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침대에 누우면 그럼 나는 누가 돌봐줘? 이런 생각이 맞아. 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진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퇴원하고 왔는데 얘의 화장실은 내가 비워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막 엉거주춤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복압을 잡고 막 빙빙아 감자 치워줄게 이러면서 벽을 잡고 일어나는데 이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집안일이 그냥 물리적으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하지만 또 심리적으로 또 누가 날 좀 돌봐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맞아요. 시시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시시가 아까 얘기한 체력 얘기해가지고 조금 덧붙이고 싶었던 게 저는 되게 청소년기부터 한 20대 초중반까지 되게 체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되게 학교에서도 되게 체력 약한 애로 뭔가 소문이 자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전 튼튼이었는데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 뜨개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견갑골 통증을 신경통인데 그걸 제가 되게 오래 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할까? 뭐 나는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견갑골은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 뭔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아픈 걸로 점점 더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아픈 몸에 대해서 늘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시가 그 아까 조한진이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 들으면서 이게 뭔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 어떤 통증이나 이 상태와 잘 관계를 뭔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를 내가 그냥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조금 사고가 전환이 되면서 좀 더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약한 체력 면에서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다이어트 강박 같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체중이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강박이 좀 있고 체중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약간 잔병 치레가 많고 약하다 체력이 그럼 무조건 체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 그러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진짜 감기 같은 거 덜 걸리고 몸살 같은 거 덜 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좀 소소한 팁을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중요한 얘기죠. 네. 저희가 나중에 꼭 이 몸에 대해서도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일하는 몸과 살아가는 몸과 보여지는 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정말 아젠다 워커로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성으로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적어놓고 한번 좀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 우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좌담회라고 해야 되나? 같이 좋죠. 모여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몸, 보여지는 몸, 일하는 몸. 일하는 몸 관련해서도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댓글 보면은 아까 이런 몸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좋다고 꼭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고 또 얘기해 주셨고 또 운동하면서 잘 먹으면서 저도 체력이 붙었다. 일부러 찌우려고 비건 에너지바 사서 자주 먹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고 저는 오히려 이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조금 가벼워지고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아프진 않으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버릴까? 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안 좋은 거 얘기를 했으면 돌아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 바로 활동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어떤 희망을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당신을 살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듣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일단 순서대로도 저 먼저 얘기를 쭉쭉 해보자면 사실 3개인데 제가 4개를 썼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것 경험하기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집순이여서 진짜 잘 안 나가기는 하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구경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가끔 어떤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길이나 아예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나를 놓아본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뭐 유튜브든 뭐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 중에 그냥 막 알고리즘에 많이 뜨는 거 말고 막 어떻게 우연히 되게 새로운 콘텐츠를 찾았는데 그게 나의 어떤 결과 너무 잘 맞는 걸 발견했을 때 아니면 산책하거나 집에 이제 퇴근하고 뭐 출근할 때 새로운 길로 가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저를 되게 리프레시하게 해주고 충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재료로 정성껏 지어 먹는 밥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실 자취를 한 지가 이제 되게 오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밥을 잘 지어 먹는 것도 습관도 아직 안 됐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을 쌓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료를 직접 사서 손질하고 밥을 잘 차려 먹는 경험들이 정말 그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진짜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사실 모두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게 되는데 그걸 미루지 않고 좀 시간을 내서 해보는 것이 되게 나를 살리는 행위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좀 일을 쉬게 되는 때가 있다면 진짜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진짜 삼시세끼 나를 잘 먹이는 데에만 시간을 한번 써보면 나한테 좀 어떤 변화가 막 생길까? 이런 약간 그냥 혼자만의 실험이지만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밥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격려, 응원, 인정,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중요하네요. 네, 너무 중요하고 누군가한테 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누군가한테 해줌으로써도 내가 되게 기뻐지고 맞아요. 그걸 들을 때도 훨씬 또 기뻐지는 게 있고 한 걸 뭐 이것도 당연히 누구나 알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의 어떤 일상이나 사회에서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그런 표현을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서 CC가 그런 걸 진짜 잘하거든요.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는 거 그리고 듣는 것이 굉장히 나와 주변을 살게 하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냥 너무 저의 뭐랄까 민낯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기라고 썼습니다. 정말 가만히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본다거나 잠깐 존다거나 아니면 그냥 바깥에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다거나 그게 저는 너무 좋고 그렇게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는 게 좋은지 여유. 가만히 있는 그 행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기, 가만히 침대에 앉은 듯 누운 듯 있기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또 마지막 한 가지였다.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요 시시를 살게 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이 어떤 돌봄 노동의 대상이신 빙빙이. 네, 제가 모시고 있는 고양인데요. 이 빙빙이가
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저를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이 돌봐야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주는 그 존재가 부여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종류의 책임감을 사실 태어나서 처음 부여받게 된 건데 그 책임감이 저를 너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너가 얘가 적어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다가 저 고양이 별로 떠나는 날까지는 너가 잘 해야 돼. 약간 잘 노력해야 돼. 약간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족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저의 반려인 혹은 또 친구 또 혈연 가족 요렇게가 좀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와가 말했던 이 격려, 응원, 인정, 애정을 이 존재들로부터 받기 때문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데요. 저한테 네 덕질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 마음을 퍼주면서 좀 내가 몰입하는 거에서 되게 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서 지금은 이제 네, 한국의 K-pop 아이돌 그룹인 NCT 드림 네, 특히나 지성군을 상당히 네, 이렇게 덕질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저는 좀 스포츠 광인이라서요. 맞아요. 지금은 딱히 이렇게 딱 정해놓고 파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배구, 조금 더 과거에는 피구,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덕질을 하면서 되게 크게 에너지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요. 좀 보니까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되게 좀 사회적이고 좀 이렇게 광범위하고 거대한데 우리를 살리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소소하고 작고 소중해.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살고 싶게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다행이네요. 막 그쵸.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막 1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1억 천금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서 경험해본 적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그럴 들었는데요. 수도. 네,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 어떤 것이 나를 살게 하는지 되게 여러분들이 써주셨는데요. 하와가 먼저 읽어주시면은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분께서는 저는 공부가 저를 살게 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쓰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좋아요. 훌륭하시다. 공부를 하면 세계가 풍요로워져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게 돼요. 뭔가 남 탓을 하게 되거나 수가 틀리는 기분이 들거나 불만족스러워지면 공부가 부족한 상태라는 신호라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빠서 공부를 많이 못해 슬퍼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았지만 잠깐 이제 대한대학에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이 되게 떠오르고 저도 너무 이 댓글에 공감을 하면서 앞서서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건 얘기하면서 언급했지만 페미니즘 공부를 너무 다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게 지금 내 어떤 삶에 되게 필요한 일이고 나를 당기는 어떤 일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지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서 되게 공감이 되고요.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그 무력감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곧 어떤 행동과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알게 된다라는 건 움직이게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또 햇살 아래서 멍 때리고 있기라고 적어주신 분 계신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햇살 아래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그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가만히 있기에 공감을 많이 받아서 너무 기쁘네요. 맞아요.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 도파민 중독 사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도파민으로부터 벗어나기, 막 도파민 뭐 제로 막 이런 책도 나오고 유튜브 콘텐츠도 막 나올 정도니까. 네네.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의 소중함 이야기를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한 분께서는 제가 말했던 이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감에 그 농사 지을 때 그런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맞아요. 농부들은 정말 이 기후위기와 이 기후변화, 날씨를 정말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이 직군 중에 하나로서 어떤 말씀인지 너무너무 알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저는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덕질의 역사에도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좋네요. 샤이니의 기범님과 화사님과 다 정말 저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또 우리를 살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래도 좀 같이 나누니까 확실히 뭔가 좀 힘든 거를 약간 잊게 되는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 이미 약간 이렇게 광대가 올라가게 좀 되는. 있다. 그리고 좋은 거를 또 마지막에 이야기하니까 또 살짝 이렇게 연고 바른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또 힘들게 하는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사연을 보내주셔도, 이야기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깐 중간송을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돌아오겠습니다.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모조모. 다음 코너는 우리 이제 요모조모라는 코너죠. 고정 코너죠. 맞습니다. 저희 아르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어떤 그런 코너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다면, 지금 아르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하와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희가 과거, 현재 한 세트, 미래 한 세트, 그러니까 파트를 쭉 좋습니다. 나눠가지고 이 요모조모 코너를 매번 이렇게 소식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클럽과 좀 마무리되었던 클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인터뷰 워크숍과 카피캡이라고 하는 클럽이 이제 얼마 전에 마쳤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멋지다 멋져. 마무리가 되었고, 먼저 커뮤니티 인터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말아먹지 않는 인터뷰라고 해서 저희 아르케 멤버인 고은이 클럽 장으로 처음 클럽을 해보면서 이 클럽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뭔가 좀 더 아르케에 어울리는 버전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 인터뷰 워크숍이라고 해서 그 서로가 아르케 서로를. 멤버가 멤버를 인터뷰하는 워크숍으로 클럽으로 좀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좋았던 것 같고, 후기 맞아요. 올라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안에 인터뷰들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커뮤니티 인터뷰 워크숍에서 나온 인터뷰들을 좀 바깥으로 어떻게 공유를 좀 잘 해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참여하셨던 멤버분들이랑 그리고 클럽장인 고은과 좀 더 소통을 논의를 하면서 뭐 요모조모나 낭독을 아니면 할지. 저희의 월간 아젠다 워커 발행을 할지. 뉴스레터에 발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꼭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맞습니다.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피캡이라고 하는 클럽인데, 이 클럽은 하무라고 하는 저희 아르케 멤버가 클럽 장으로 진행을 해줬던 클럽이고, 사진을 찍는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하무가 이렇게 사진 찍는 활동을 계속 쭉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고 농부이자 있는데, 사진사이자 그쵸. 생태 뭔가 활동가이자 사진가이자 뭔가이자 되게 다양한 아젠다로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인데, 이제 하무에 사진 찍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라고 해야 아니죠. 되나? 그 뭐라 그러지? 스킬이라고 할까요? 아, 스킬도 맛? 아닌데? 그 아니요, 맛? 아니요. 아, 뭔가 어떤 거 그 말하고 나의 싶은 거예요? 뭔가를 나눈다라고 할 때 뭘 나눈다고 하지? 나의 비기. 하무의 나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클럽을 제안했는데, 저는 하무의 비기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 저렇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가. 그쵸, 하지만- 원래는 그랬죠. 네. 네. 하지만 이제 하무는 그런 비교하는 사진 찍는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진 않다. 지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네. 처음부터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각자가 찍어보고 싶은 사진을 따라 찍어보면서 뭐 조금 더 그 내가 찍고 싶은 사진에 가까워지는 경험, 혹은 내 일상을 기록하는 어떤 경험, 이런 걸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바꿔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네, 저희 비기를 뺏겠다는 어떤 그런 야심찬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실패했고, 그래서 서로의 어떤 사진을 베껴서 찍어보고 맞아요. 찍어보고 하면서 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떤 하나의 시선이구나. 맞아요.
내가 뭔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선이라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한 4회차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또 이 클럽은 조금 또 특별했던 점은 매주 저희가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클럽을 진행하는데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2주간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어떤 결과물, 작업물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맞아요. 이렇게 회차를 가졌었는데, 각자 일상을 뭔가 이미지로 맞아요. 또 볼 수 있어서 되게 그게 되게 재미있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이 되게 잘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들을 보는 것이 뭔가 되게 뭐랄까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클럽이 진행됐던 것 같아서 되게 편안하고 재미있었고, 또 이 카피캡에서 나온 저희 사진들도 뭐 조만간 SNS 통해서 좀 네.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클럽 하나 있죠. 일상을 나누는 식탁이라고 저희 아르케 멤버인 유랑이 클럽장으로 진행을 해주는 클럽이고요. 이 일상을 나누는 식탁은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일상을 나누는 식탁을 차리고 가집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음식을 포틀럭 형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한 달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슬랙 채널에서 매일매일 자기의 일상을 나누는 글을 기록하고, 또 주간을 기록하는 짧은 에세이도 작성하고, 이렇게 그 일상의 기록들을 모아서 한 달의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한 달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그런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클럽인데요. 클럽 장인 유랑이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을 여는 글을 올려주세요. 정말 거기에 주옥 같은 진짜 인파워링 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에 비해서 저희 이제 참여하는 멤버들이 그 매일 기록과 주간 기록을 조금 이렇게 다소 또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근데 시즌 1 때 정말 진짜 이 말을 끊으시죠? 네. 저를 살게 하는 것에 지금 하나를 빼고 이 유랑의 하루를 여는 글을 넣어야 정말. 될 것 같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정말. 나중에 이 클럽이 끝나고 나서 그냥 이 클럽을 그냥 전체 오픈화해서 아르케 전체가 이 일상을 나누는 식탁을 함께 해야 된다고 진짜. 전 주장을 할 계획이고요. 네, 좋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유랑만 괜찮다면. 네, 유랑만 괜찮다면. 왜냐면 이거 클럽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랑 말고 없어요. 유랑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유랑이 우리도 알려주라라고 어떤 분이 댓글 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유랑의 글을 좀 허락을 받고 몇 개는 그냥 소통방에 공유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을 나누는 식탁은 이렇게 절찬리에 진행이 진행 중입니다. 되고 있답니다. 또 이제 다음 달 초에 5월을 이제 정리하는 맞아요. 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르케에 또 어떤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5월 반상회, 또 이렇게 월마다 모이고 있는 5월 반상회 절찬리에 모집 중이니까요. 네. 또 아직 참여 신청 못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날까? 나를 살게 하는 이 소울푸드와 함께 이 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5월 30일 목요일 저녁이죠. 네. 만날 예정이니까요. 혹시 참여 신청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저희가 5월 반상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6, 7월에 반상회를 준비하고 있죠. 이유가 맞습니다. 무엇이냐? 저희가 바로 지역에서 반상회를 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짝이는 박수 소리. 네, 저희가 무려 충북 제천으로 이동을 해서 충북 제천의 덕산 청년 마을에 또 저희 아르케 멤버인 유미님이 계신데, 유미님이 또 이렇게 공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되어가지고 무려 이 지역 충북 대천 덕산에서 1박 2일. 네, 1박 2일로 저희가 반상회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추후에 이 기획 과정에 있어서 많은 참여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일 이제 5월 24일이죠. 금요일 아르케 첫 번째 오픈 클래스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으로인데요. 요 오픈 클래스 잘 진행해보고 또 어땠는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래스죠? 그래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1회차에 조금 더 홍보하는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으로는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장애 이동권, 노동권, 이제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이 비장애 시민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실천적인 이 대안들 혹은 실천적인 연대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클래스가 될 것이고요. 한번 진행하고 나서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또 절찬리에 모집 중인 클럽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아르케의 첫 번째 오픈 클럽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나 블루칼라 여자 일기가 이제 신청 마감이 5월 27일 월요일까지이고요.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로드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마감이 된 후에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가능하면 마감하기 전에 열심히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은 이제 6월 4일 화요일이죠. 6월 4일 매주 화요일 해서 작가님과의 북토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클럽이니까요. 좀 이 몸으로 노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픈 클럽이다 보니까 아르케 내부 멤버분들 외에도 바깥에서 이 책이나 아니면 아르케가 궁금하셨던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처음으로 오픈 클럽으로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겨레 출판사와 함께 이 클럽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이 나 블루칼라 여자라는 책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북토크도 함께 해볼 수 있게 돼서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다양한 좋은 책들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어떤 클럽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할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이번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혹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낙담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준비하게 될 다양한 또 클럽들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압축적이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전달을 드리면서 아르케의 요모조모 코너를 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놓친 게 시시가 있나요? 네.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저희가 이 요모조모 미래에 대한 부분 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들은 사실 오늘 녹음일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희 정규 업로드 시기는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되는 거여가지고 사실 시기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고민을 해본 게 이 내부 우리 아르케 멤버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뭔가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편집본을 공유 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정규 업로드 일정은 맞춰야 되기는 하니까 근데 또 어떤 아르케 소식들은 빠르게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 부분은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요모조모를 나가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좀 이렇게 2회차 좀 기획해서 처음으로 진행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하와는? 1화도 기획해서 진행했는데요. 기획은 했는데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이런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좀 정말 대화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네네네. 그게 어땠냐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전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제 사무실 공간 이렇게 비어있는 회의실,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되게 더워졌네요. 맞아요. 날씨가. 그래서 지금 끝날 때 되니까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장내가 저희 둘밖에 없지만 굉장히 후끈한 상태. 괜한 열기. 예, 이거요. 그래서 뭐를 했다고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몸에서 열이 나고 좀 그런 상황인데 네네. 하지만 재밌었다.
사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말을 하고 대화를 할수록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스트레스나 뭔가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는 맞아요. 게 되게 큰 사람이어가지고 하기 전에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막 어떻게 맞아요, 될까? 맞아요. 막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늦게 가고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또 지난 화와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또 다음 화 뭐 하지? 생각이 든다. 맞아요. 저는 이번 화를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다음 화 혹은 다다음 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요모조모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요. 좀 꼭 저희 둘만이 이렇게 마이크 켜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같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좀 기술적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좋아요.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요모조모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격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격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방송 날이 마침 현충일이더라고요. 현충일이어서 저희가 현충일이니까 쉬어가야지 생각을 했다가 지금 고작 2화 방송을 하고 너무 나태. 공휴일이라고 쉰다? 이건 좀 신입 팟캐스터로서 좀 태도가 글러먹었어. 글러먹었다. 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충일에는 쉬고 그 다음 날 6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6월 7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아마 팟캐스트 업로드 일정은 그 다음 주인 6월 13일에 하게 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소감이나 아이디어나 사연 같은 거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보내주셔도 좋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막 베넨젤리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막 했었었는데 이제 그 나야 네네네. 그 장애인권 교육센터 얘기하면서 각종 광고 문의도 저희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말씀을 조금 부끄럽지만 드리면서 저희 아니, 뜻이 맞으면은 뭐 무료 광고도 좀 당연히 그쵸. 가능하지 맞아요, 않나. 맞아요, 저희 맞아요. 무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사실 어떤 아무 기준이 없기 네네네. 때문에 네, 아무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활동하고 연대하고 할 아니, 때 그리고 잠시. 돈으로만 그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르케 네네. 멤버는 당연히 무료죠. 그렇죠. 아르케 멤버는 당연히 무료죠. 네, 그러니까 네. 뭐든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라. 저희 진짜 잘 팔 수 있다. 네, 저희가 필요하면 로고송도 뭐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방송해드릴 수 있고요. 그런 거 그거 제 그 재능 나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주시냐를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a-rche@kc-sc.kr 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각종 문의, 사연, 소감, 아이디어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네, 다 잘 받아 적으셨지요? 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6월 6일 현충일 쉬고 6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라이브로 돌아오겠고요. 또 3화로 팟캐스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화 예고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미리 기획을 해두진 않기 때문인데요. 정해진다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아르케 요모조모의 시시 하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케 요모조모